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유상범 국힘의원인데요. 유상범 의원의 요즘 활약이 괜찮습니다. 오늘도 대단한데요. 민주당의 이 심각한 가짜뉴스, 군 장성들의 심각한 허위, 이거를 일타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먼저 비상계엄 직후 잇따라 터져나온 일부 군 지휘관급 인사들의 이른바 양심 고백이 점차 수사기관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이들의 주장이 민주당과 언론을 향한 구애이자 자기 구명 목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현역 군인 신분이었음에도 계엄 실패 직후 10월 6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이기에 따르지 않았다고 울먹이기까지 하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3일 뒤 12월 9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1, 2분 간격으로 전화를 받았고 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밝히며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2. 김현태 707 특임단장 역시 12월 9일 최초 기자회견에서 4, 5월 헬기 노들섬 전개훈련 강화를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마치 당시 훈련이 국회 헬기 착륙을 위한 계엄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난 직후에는 노들섬 헬기 전개훈련에 대해 계엄과는 전혀 연관없는 평소 자신의 부대가 하는 훈련이라며 지난번 자신의 주장을 무색해하는 정반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에 소추되는 극심한 전국 혼란을 틈타 민주당과 일부 단체 및 언론의 확인되지 않는 왜곡 과장 뉴스 도 아무런 제재 없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MBC 등 일부 언론은 지난 4일 707 특임단 등의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 비상 대기 명령이 떨어졌고 예정된 훈련도 전부 취소됐다는 주장과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18일 참고인 조사 후 전날부터 출동 대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자신도 정상 퇴근 후 저녁 모임까지 갖고 있었다며 이들의 주장과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4. 민주당이 국회 출동한 707 부대가 실탄과 공포탄, 테이저건 카트리지 등 약 6천여 발의 탄약을 발출했다는 주장 역시 실제 사실과 다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테이저건 탄은 한 발도 가져가지 않았고 뉴스 보도는 자체 사격 측정을 위해 그날 아침에 분출된 탄약 현황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5. 군인권센터와 MBC 등 일부 언론은 17일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보도한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감금하고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 역시 4일 이후 정상 퇴근과 휴가 실시 등 정상적인 부대 운영을 했고 감금, 혈서, 유서 관련 일체 없었다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진술로 모두 허위 주장과 가짜 뉴스임이 밝혀졌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긴 광우병 괴담, 사드 전다파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은 물론 김대엽 병풍 사건,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 땅 사건까지 민주당이 바람을 잡으면 친야 성향의 언론과 시민단체가 전방위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나서는 특유의 단골 레퍼토리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실체적 진실이 모두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독보석 같은 선전선동과 가짜뉴스에 대한 엄중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유상범 의원이 제대로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쭉 쓰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1. 곽정근의 거짓말, 2. 김현태의 거짓말, 3. 민주당 박선원과 MBC의 거짓말, 4. 707 부대 실탄 공포탄에 대한 거짓말, 5. 군인권센터와 MBC 언론의 보도 거짓말, 이런 거를 조목조목 번호를 매기면서 가짜, 허위 뉴스 이런 거를 지적했네요. 이렇게 바로바로 지적을 안 하면요, 얘네들은 이 가짜 뉴스를 마치 사실인 것 양 막 퍼날려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가짜 뉴스 한 놈들은 김현태나 박정근 등 이 엉터리 군인들 있죠, 똥별들. 얘네들은 법정에 가서는 또 진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위증하면 추가로 벌을 받으니까 그게 겁나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 조사 받을 때 벌써 말이 달라지잖아요. 막 떠들 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 조사나 법정에 가서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도가 안 돼요. 그 말을 뒤집었다 이런 건 보도들을 안 해.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이 딱딱 집어서 바로바로 응징을 합니다. 이것도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이거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니까 다행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잡아내는데 어떻게 보면 선수죠. 유상범의 동생이 잘 아시는 유호영입니다. 친구의 유호영이. 친구. 우리나라는 친구 이전의 영화와 친구 이후의 영화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친구가 그만큼 한 획을 걷다는 거죠. 곽경택 감독 친구. 대단했죠. 친구 완. 그런 유씨 가문인데 영월에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유씨 가문 이 형제가 하나는 슈퍼스타죠. 친구로 말도 못한 사랑받. 하나는 형은 그때 당시 검사였고 지금은 국회의원이고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영월이라는 동네가 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괜찮은 집은 이게 숟갈짝 몇 개 있는 것까지 영월 시내에 다 소문나죠. 근데 이제 라이벌 어머니가 계셨어요. 유상범, 유호용의 어머니하고 친하면서도 이제 라이벌 어머니는 뭐냐면 이 딸이 교수야. 그리고 이제 이쪽은 유상범, 유호용 어머니는 슈퍼스타의 한 서울대 출신이고 또 서울대가 하나 또 있다고 그래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형 얼마나 그 가오가 살겠어요, 어머니. 자식들 잘 키운 걸로. 근데 이쪽 어머니가 딸이 이제 교수니까 이제 그 자랑하는데 요거 가지고 약하잖아요. 여기가 워낙 드글드글하니까. 아니 우리 사위가 이쪽에 집에 유호성, 유상범 집이 하도 서울대 자랑을 하니까 이쪽 라이벌 어머니가 이제 그 우리 사위가 서울대 출신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총장하고 술 먹고 치네. 아주 그냥 뭐 아삼육이야. 그러니까 사위가 서울대 총장하고 이게 뭐 친하다니까 이제 약간 이제 궁금하죠. 그 집 사위 뭐 하는 분인데 뭐 하는지는 나도 모르지. 이거 아주 히트 친 겁니다. 그제 그 친구를 알면은 제 소리가 되게 웃길 텐데, 그 친구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잠원동 홍길동이라고 있어요. 그 참 알면은 참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요까지만 하고요. 근데 하여튼 그 대단한 집이에요. 이가 좋대요. 원래 이 유상범 은의 어머님도 훌륭하시고, 영월이 또 괜찮은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이놈들의 이 가짜 뉴스 마구잡이 하는데, 이 오징어 게임 2가 지금 며칠 있으면 공개되면 이틀 남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긴장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민주당과 이 좌파들, 그 다음에 이 군인들과 똥별들과 합세해서 가짜 뉴스 사기 그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이런 게임을 하는데, 야 이거 오징어 게임보다 시나리오가 매일 벌어지는 생방송 뉴스가 더 이거 뭐 드라마틱하고 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스토리가 이거 별거 아닌 걸로 묻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긴장 안 되는 썰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니야 예고 편식으로 저것들이 저렇게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흥행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양쪽이 걱정하는, 한국 정치 상황 때문에 걱정하는 팀, 한국 정치 상황이 오히려 오징어 게임 2를 홍보해준다 팀이 나눠질 때는 웃지 못할 소리가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 1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한국의 디스토피아 상황이에요. 유토피아의 반대말이 디스토피아죠. 그러니까 그 아주 지옥 같은 상황. 인간의 본성, 살기 위해서 거짓말은 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에 사기에 배신에 친구를 죽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지금 정치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디스토피아 상황이죠. 이재명이 살기 위해서 당을 막 돈으로 매수했는지 압박으로 매수했는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방탄을 하고 의회를 장악하고 가짜뉴스로 막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이 또 가짜뉴스를 하는 자기네들 하면서도 당당하게 하고 이래 국민들은 막 속고 국민들끼리도 막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왜냐면 저놈이 거짓말하는 거 없고 이놈이 거짓말하는 거 없고 정치인들 때문에요. 이재명이 옳은 거 없고 이재명이 거짓말은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 언론에서 속이니까 세뇌당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무슨 무당 점집하는 사람하고 계엄을 하고 이거 다 가짜뉴스예요. 걔가 점집을 하든 말든 그게 윤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걔가 수첩에서 뭘 썼든 걔 요즘 나오는 애 있잖아요. 그 무슨 과거 노상원이 안산보살인지 뭔지 이렇게 뒤집어서 씌워가지고 다 가짜뉴스예요. 노상원이가 안산보살인지 지랄인지 모르지만 그거하고 윤 대통령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완전히 오징어 게임을 벌이고 있거든요. 자, 이정재가 거기서 누구겠습니까? 윤 대통령이에요. 자기가 오징어 게임 1에서 거의 죽다시피 하고 나중에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징어 게임 2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요, 자기 죽을 각오하고 계엄한 거예요. 뭘 위해서? 부정선거와 반체제 이놈들 척결을 위해서. 오징어 게임 1에서 죽다 살아난 이정재가 왜 오징어 게임 2로 들어갔냐면은 끝에서도 좀 잠깐 나오잖아. 저놈들 인간 생명을 가지고 게임을 벌이는 저 악당들, 저것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응징을 하는지는 제가 아직 안 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징어 게임 1에서 이정재가 이겼는데 응징하러 들어가잖아요. 목숨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계엄을 한 겁니다. 뻔히 비판받을 거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되니까 사무라이들이 어깨를 내주고 상대의 심장을 꽂듯이, 어깨를 내주지 않으면 저쪽이 고수기 때문에 칼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어. 어깨를 하나 내주고 내가 계엄을 통해서 탄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상대의 심장을 쑤신다. 심장은 누구냐? 부정선거하는 놈들, 그 다음 반체제 하는 놈들 한 방에 몰아서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것들이 똘똘 뭉쳤어요. 언론까지 요것들 한 방에 그냥 제압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정재하고 윤 대통령하고 한 만났으면 좋겠네.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서 이거 한잔.
아이, 남들 기다리자. 한동훈이가 배반하잖아.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 배반하는 새끼들 많아요. 한동훈 뿐이에요. 거기는 이정재도 있고요. 한동훈도 있고 여놈들 다 있어요. 무시무시한 뒤에서 부정선거를 조종하는 놈. 그놈이 있다고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놈이 나옵니다. 개봉박도 보시죠.